승무패 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피오렌티나와 사스올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을 빠르게 진행하는 쪽으로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통계적으로 보면 골 결정력이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올 시즌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가 양팀의 공격 지표인데 양팀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나란히 13골로 동일한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이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4골, 사스올로가 1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세트피스에서 근소하게 득점력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요비치 같은 선수가 올 시즌 3골에 그치고 있고 사스올로는 측면 에이스 베라르디 선수가 장기 부상 등의 여파로 인해서 올 시즌 2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에이스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엠폴리에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었던 이 피나몬티라는 공격수를 야심차게 영입을 했는데 이 피나몬티 역시 사스올로에서는 올 시즌 3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팀의 주요 공격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나마 피오렌티나가 세리에 A에서 제공권이 3이나 되고 세트피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이를 살릴 수 있는 여지가 피오렌티나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세리에 A에서 19위로 상당히 높이적인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 팀이고 이 세트피스 실점 자체는 3골로 많은 편이 아니지만 이 사스올로가 직전 삼프도리아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코너킥 세트피스로 선제 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피오렌티나의 세트피스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사스올로 쪽을 가져가는 이유는 이 사스올로라는 팀이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오렌티나는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고 이 비록 사스올로가 베라르디 같은 측면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이 베라르디 선수가 그래도 직전 삼프도리아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봤고 베라르디 선수의 왼발 한 방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피오렌티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을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스올로의 왼쪽 측면에는 프랑스 리강 출신의 로리엔테라는 선수가 사스올로로 이적한 이후에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측면에서의 강점을 살릴 만한 사스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전방 압박 통계인데 이 피오렌티나가 세리에 A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 수준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스올로라는 팀은 과거 대제르비 감독 시절보다는 확실히 롱볼 비중이 늘어난 스타일이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무리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사스올로의 효율적인 롱볼 역습에 오히려 뒷공간을 내줄 수도 있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사스올로가 피오렌티나에게 3승 2무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과 사스올로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언더독 역대일 때 강팀을 상대로 경기력이 잘 나오는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을 이끌고 있는 이 대제르비라는 감독이 과거 사스올로를 이끌던 시절에 사스올로가 굉장히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하면서 강팀을 상대로 이변을 많이 연출했었던 이미지가 남아있는 이유이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릴 저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최하위 삼프도리아에게 홈에서 사스올로가 패배를 당한 점과 사스올로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으로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사스올로 사이드를 투폴로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맞대결 전적이 1승 6무 3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두 차례 맞대결 역시 0대0 무승부가 나왔었고 최근에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5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바야돌리드 원정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바야돌리드가 후반 막판에 퇴장자가 나오고 나서야 벤제마 선수가 내리 두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이고 확실히 레알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소화한 핵심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 체력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 온전히 올라온 모습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세티엔 감독 부임 이후에 초반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구강컵을 포함해서 5경기 5연승으로 정상 궤도로 진입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 친선전을 여러 경기 치렀는데 비아레알이 나폴리를 3대2로 꺾은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친선전을 통해서 공격력을 끌어올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친선전과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9경기에서 28골을 넣은 비아레알인데 물론 그 중에는 하브리그 팀과의 컵대회에서 3경기 16골을 넣은 것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세티엔 감독이 부임한 초반보다는 확실히 공격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의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업이고 레알의 경우에는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15경기 중 3경기밖에 되지 않아서 꾸준하게 실점을 하는 것이 레알의 수비적인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쿠르투아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백업 골키퍼 루닌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골문이 다소 불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닌이라는 골키퍼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선수도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무대나 라리가 같이 큰 경기에서 혹은 체급이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꾸준히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골키퍼가 바로 백업 루닌 골키퍼이기 때문에 쿠르투아 선수가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이 점도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기간의 피로도 누적 등을 고려했을 때 레알이 또다시 비아레알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우디네세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전적 측면에서는 유벤투스가 최근에 홈에서 우디네세를 상대로 7연승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10경기를 놓고 보더라도 유벤투스가 8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이 3백 수비를 사용하고 가진 강점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지표상으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유벤투스의 근소한 우위가 점쳐지지만 우디네세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의 공격력 지표를 비교해 보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우디네스가 18골, 유벤투스가 16골을 넣고 있고 우디네세는 세트피스에서 5골, 유벤투스가 7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의 공격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이 유벤투스가 9위, 우디네스가 10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전통적으로 맞대결에서의 통계를 보면 그래도 강팀인 유벤투스가 우디네세를 상대로는 항상 점유율을 근소하게나마 더 높게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세리에의 역습 득점 통계인데 양 팀이 역습 공격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역습 득점이 5골로 1위, 우디네세가 3골로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와 역습의 강점이 있고 3백 수비를 사용하는 것까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강점인 역습을 살릴 수 있는 구도는 오히려 우디네스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벤투스가 그래도 강팀이고 홈이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보다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디네스가 강점인 역습을 살리는 구도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유벤투스도 충분히 강점인 역습을 살릴 만한 것이, 전방 압박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우디네스가 유벤투스보다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디네스가 올 시즌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4골로 세리에 A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압박 효율성이 뛰어난 팀이고,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액션존 통계인데 왼쪽부터 자기 진영에서의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디네스보다 유벤투스가 오히려 자기 진영에서 75%의 경기를 자기 진영부터 중원에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자체가 유벤투스가 오히려 우디네스보다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디네스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 압박을 유벤투스를 상대로 걸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유벤투스가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가져가면서 강점인 역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관건이 핵심 공격자원 데울로페우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울로페우 선수가 올 시즌 우디네스에서 2골 6도움,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데울로페우 선수가 세트피스 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우디네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데울로페우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결정이 됐었던 데울로페우인데, 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유벤투스전에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데울로페우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우디네스도 유벤투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온 우디네스의 윙백 우도지 선수도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최전방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와 윙백 콰드라도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우디네스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벤투스의 최근 상승세와 짠물 수비, 홈에서의 좋은 성적과 우디네스를 상대로 상대 전적의 압도적인 우위까지 고려하면 당연히 유벤투스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벤투스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듯한 느낌이 있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리에 7연승 중인데 연승이 너무 길다는 점에서 우디네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을 상대로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바야돌리드의 승리까지 승패로 투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야돌리드와의 상대 전적이 마요르카가 1승 1무 8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7경기 1무 6패 승리가 없는 상성이기 때문에 천정 면모를 중시하는 분들께서는 바야돌리드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야돌리드의 수비 공백과 제공권 열세, 그리고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바야돌리드라는 점에서 마요르카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바야돌리드의 주전 중앙수비수인 산체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이번 경기인데, 설상가상으로 중앙수비수 야미크 선수마저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백업 중앙수비수 페달이라는 선수는 이 직전 구강컵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퇴장을 당하면서 불안감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야돌리드가 이번 마요르카 원정에서 중앙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바야돌리드의 왼쪽 측면 수비 2명인 에스쿠데로 선수와 올라자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왼쪽 풀백마저도 헐거워져 있는
바야돌리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된다면 마요르카 특유의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 헤딩 뚝배기를 활용한 단조로운 패턴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주중 구강컵에서 마요르카의 주포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마요르카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전방 압박 통계인데 바야돌리드가 의외로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바야돌리드가 원정 경기에서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마요르카가 올 시즌 효율적인 롱볼 역습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전방 압박이 강력한 강팀들을 상대로 마요르카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빌바오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라이오 원정 2대0 승리, 발렌시아 원정 2대1 승리, 비아레알 원정 2대0 승리 등 강팀들, 특히나 압박을 병행하는 강팀들을 상대로 효율적인 롱볼 역습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 바야돌리드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무리해서 압박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롱볼 역습에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 상대 전적에서 마요르카가 바야돌리드에게 너무 열세인 것이 걸리긴 하지만, 당시의 마요르카보다는 현재의 마요르카가 좀 더 조직력이 안정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야돌리드는 올 시즌 라리가 원정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한 점과 수비 공백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 바야돌리드의 최다 득점 공격수인 이 레온이라는 공격수마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바야돌리드가 공수에 걸친 전력 누수가 너무나도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바야돌리드가 주중 구강컵에서 전반 5분 만에 퇴장자가 나오면서 10명이 경기를 장시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 누수 역시 바야돌리드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마요르카가 천정 면모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천정 면모를 중시하는 분들은 승패 투폴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몬차와 인테르의 경기인데 몬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인테르의 승리가 유력하지만 몇 가지 이변의 리스크는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 팀의 공격 지표를 비교하면 당연히 인테르가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몬차보다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인터밀란이 24골로 몬차보다 딱 2배 많은 득점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인테르가 8골, 몬차가 3골이기 때문에 3배 가까운 득점을 하고 있어서 공격력적인 측면은 인테르가 압도적인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인테르가 수비적으로 홈에서는 실점이 4골밖에 없는데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실점이 무려 18골로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14골이나 늘어나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인테르가 원정 수비가 조금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몬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성적이 올라가면서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향상이 되는 홈발을 받는 팀이기 때문에 몬차가 홈에서 상당히 인테르를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몬차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자들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양쪽 윙백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윙백인 아우구스토 선수가 직접 피오렌티나전에서 동점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4경기 3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오른쪽 윙백 추리아 선수 역시 4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올렸고, 직전 피오렌티나전에서 아우구스토 선수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한 것이 바로 추리아 선수이기 때문에 이 몬차가 현대 축구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윙백 투 윙백,
윙백의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테르라는 팀 역시 왼쪽 윙백 디마르코 선수의 컨디션이 최근에 굉장히 좋고 오른쪽 윙백 둠프리스의 전진성이 매우 위협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 몬차가 자랑하는 윙백들의 공격력이 다소 제어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이 둠프리스 선수가 월드컵 이후에 직전 나폴리전에서 후반에 짧게 경기를 소화했는데 100% 컨디션이 아닌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세리에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몬차가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최소 실점 공동 2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뛰어난 몬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액션존 통계인데 이 몬차라는 팀이 자기 진영과 중원 진영에서 73%의 액션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은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의 최대 강점이 올 시즌 역습 득점이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인데 뒷공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고 몬차가 자기 진영에서 패스를 많이 가져가면서 점유율을 의외로 높게 가져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빠른 역습이 살아날 수 있는 구도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몬차 특유의 홈발과 세트피스 수비 강점 그리고 몬차의 윙백들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인테르가 무승부가 0번으로 세리에에서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는 팀이고 몬차 역시 2번밖에 무승부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상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몬차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에스파뇰과 지로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로나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7번의 무승부를 캐면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현재 무승부가 투표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무승부를 찍는 건 조금 꺼림칙했는데 그래도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양팀 모두 나란히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가 징계로 결정이 되는데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소우자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로메오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란히 중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라리가에서의 경기력과 성적 자체는 지로나가 에스파뇰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데 지로나가 원체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스파뇰 역시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직전 바르셀로나와 1대1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또다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에스파뇰이 압도적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통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라리가 평균 수준의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로나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이 4.09골인 것에 비해서 3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는 측면에서 에스파뇰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고 에스파뇰이 특유의 크로스와 제공권을 앞세운 고공 공격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측면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강점 통계인데 공교롭게도 에스파뇰과 지로나의 통계가 지고 있을 때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강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꾸역꾸역 추격골, 동점골을 넣으면서 추격을 하는 능력이 양 팀 모두 좋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7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로나 역시 5무로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승부 구미가 굉장히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양팀 최근 맞대결 10경기에서 무승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상성이기 때문에 올 시즌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쯤에서 한 번 맞대결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로나의 공격수 카스텔라노스 선수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4경기 3골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에스파뇰의 주포 호셀루 역시 꾸준히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팽팽한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경기력적인 측면과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를 고려하면 지로나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살레르니와 토리노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살레르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의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양팀의 공격력 수준을 보면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레르니가 오픈 플레이 득점이 16골, 토리노가 15골로 비슷한 수준이고 세트피스 득점 역시 살레르니가 2골, 토리노가 1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는 있는데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 성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살레르니가 홈에서 역습을 통해서 토리노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 조금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토리노 역시 할 만한 것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롱볼과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있는 팀이고 이 살레르니가 제공권이 세리에 A에서 14위로 굉장히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리노 역시 효율적인 롱볼 공격을 통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력 누수 면에서는 홈팀 살레르니가 토리노보다 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살레르니의 핵심 윙백이라고 할 수 있는 칸드레바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고 이 무엇보다 살레르니가 최근에 주전 골키퍼 이 세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상당히 골문이 불안했는데 이 월드컵 이후에 멕시코 대표팀 골키퍼 오초아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오초아 선수가 직전 AC 밀란전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눈부신 선방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초아 선수의 선방 능력이 나온다면 토리노가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레르니도 홈에서 승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토리노라는 팀이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8골이나 증가가 되고 이 무승부도 줄어드는 팀이기 때문에 팽팽한 흐름 속에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살레르니는 홈에서 성적과 공격, 수비력 모두 향상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홈발을 충분히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토리노가 올 시즌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승무패 1회차 직전 꼴찌 엘라스와의 경기에서도 풋볼살롱이 무승부 이변을 예측을 해서 적중이 됐었는데 이 꼴찌 엘라스를 상대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을 정도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토리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로 저조한 토리노이고 살레르니는 세트피스 실점 자체가 2골로 최소 실점 공동 2위 팀이기 때문에 토리노가 세트피스로도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빈공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과감하게 살레르니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3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총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